만화 심슨 가족은 마치 미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놀라운 예언을 계속해서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적중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예언이 현실이 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중 가장 극적인 예언 중 하나는 트럼프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2021년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찬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보였습니다. 그 후 트럼프는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과 관련된 2015년 에피소드 Part the Future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호머 심슨이 배경에 트럼프 2024라고 적힌 간판을 지나가는 장면이 들어있어 2024년 대선 또한 예언한 것이라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방송된 것으로 그 예언이 다시 적중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들을 20위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다음 흥미로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위, 로봇의 지배. 인간의 미래 주인들을 소개합니다. 번즈 사장은 로봇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인간이 로봇에 의해 지배되는 미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AI의 발전으로 인해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2년 3월 18일에 방영된 23시즌 17화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번즈 사장은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무효화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머는 노조위원장이 되어 파업을 하기로 했지만 버스는 작업자 대신 로봇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로봇은 호머와 버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이나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미래는 정말 올까요? 19위, 좀비 사태. 19시즌 5화는 2007년 11월 4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할로윈 특집으로 세계의 공포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중 하나는 다이얼 M을 돌려라의 패러디인 좀비에게 전화를 에피소드입니다. 피에로 크러스티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크러스티버거에서 새로운 햄버거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는 병에 걸린 소의 고기였기 때문에 먹은 사람들은 모두 좀비가 되고 맙니다. 좀비 바이러스는 빠르게 퍼져 스프링필드는 좀비 대군에 의해 유린당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고전적인 좀비 영화의 패러디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한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좀비가 대량 발생하는 미래가 정말 올까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8위, 운석 충돌. 공룡은 거대한 운석의 충돌로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슨 가족이 인간도 거대한 운석의 충돌로 멸종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프링필드의 마지막 날은 1995년 2월 5일에 방영된 6시즌 14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우연히 혜성을 발견합니다. 그 혜성은 스프링필드를 향해 곧장 돌진합니다. 심슨 가족의 작가들은 또 다른 예지력으로 유명한 타임지 표지에서 이 에피소드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지구에 충돌하는 혜성의 이미지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프링크 교수가 미사일을 발사해 혜성을 파괴하려고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17위, 빅풋. 빅풋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단지 호머 심슨일까요? 호머 자연에 돌아가다라는 에피소드는 1990년 2월 18일에 방영된 1시즌 7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심슨 가족은 숲으로 캠핑을 가고 호머는 길을 잃고 벌에 쏘여 진흙투성이가 되어 빅풋으로 오해받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빅풋의 목격담이 보고되었지만 그 존재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사진이나 비디오, 발자국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호머가 빅풋으로 오해받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빅풋을 찾기 시작하는 열풍을 일으킵니다. 사실 심슨 가족에서 빅풋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 에피소드뿐만이 아닙니다. 후회는 소용없다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진짜 빅풋을 만납니다. 스퀴시라는 이름의 빅풋은 바트와 친해져 스프링필드로 돌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16위, 화성 이주. 27시즌 16화의 제목은 화성 이주 계획입니다. 2016년 3월 13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리사 심슨은 설명회에 참석한 후 화성 이주 계획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마지와 심슨 가족은 화성에 가는 첫 번째 인류가 되기 위해 테스트에 참여합니다. 결국 리사와 마지 외에는 모두 탈락하고 테스트는 종료됩니다. 실제로 화성 이주 계획은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입니다. 그는 이미 이 계획에 착수했으며 화성 이주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 스페이스X는 그 목표를 위해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의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같은 시기인 2016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에 이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15위, 블랙홀. 2012년 10월 7일에 방영된 24시즌 2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예언이 숨겨져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실존하는 천체 현상으로 중력이 매우 강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블랙홀이 지구 근처에 나타난다면 건물, 차량, 인간 등 모든 것을 빨아들여 파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의 궤도와 중력장을 교란시켜 지진이나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매우 강력해서 지구 전체를 우주 공간에서 빨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예언이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위, 순간이동. 에피소드 할로윈 스페셜 8 공포의 세계에서는 1986년 영화 플라이의 패러디인 플라이 대 플라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바트는 장난을 치다가 순간이동이 실패하여 인간과 파리가 합체된 파리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거미줄에 걸리기도 하고 스프링필드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순간이동은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동하지 않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질이나 에너지를 순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양자 텔레포트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공간이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이동이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의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간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13위. 클론 기술. 혹시 자신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14시즌 1화에서 클론을 만드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2002년 11월 3일에 방영되었습니다. 호머는 우연히 놓여진 사람의 클론을 만드는 저주받은 해먹을 사게 됩니다. 클론 기술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복제 생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호머는 자신의 클론을 사용해 모든 가사를 처리하지만 복제를 거듭할수록 지능과 도덕성이 저하되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호머는 자신의 클론으로만 이루어진 군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1996년 양 돌리가 최초의 클론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많은 동물의 클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클론 제작은 도덕적 논란으로 인해 아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12위. 외계인의 등장. 할로윈 스페셜 또 다른 세계의 시민 캉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두 외계인 칸과 코도스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밥돌과 빌 클린턴을 납치해 그들의 몸을 빼앗고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그립니다. 다른 행성에서 온 생물이 지구 인류를 정복하거나 지구를 파괴하러 온다는 이야기는 SF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지만 과학자나 천문학자들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는 선거에서 승리해 인류를 정복하려고 하지만 호머가 진짜 후보자들을 해방시켜 우주선을 추락시키고 그들의 계획을 저지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외계 생명체나 다른 행성에서 오는 신호를 찾아 접촉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지구와 인류의 정보를 기록한 골든 레코드를 보이저 탐사선에 실어 우주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심슨 가족의 예언처럼 인류는 외계 생명체와 만날 수 있을까요? 11위. 아놀드와 지구 평평설. 2007년 개봉한 심슨 가족 영화에서는 심각한 공해 문제로 인해 스프링필드에 거대한 돔이 설치됩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아놀드 슈워제네거 대통령입니다. 돔은 거대한 유리 구조물로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주민들을 안에 가둬 오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두 가지 예언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대통령이 된다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지구가 평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설 중에서는 지구 평면론, 즉 지구는 구형 행성이 아니라 평평한 원반 형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구 전체를 덮는 큰 돔이 있고 태양, 달, 별은 모두 이 돔 안에 있으며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평평한 원반형이고 돔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2. 3차 대전. 29시즌 사라진 소년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중국의 핵 공격을 경고하는 뉴스 보도에 빠져들고 자신들이 생명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믿으며 가족과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호머의 절박함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마지와 함께 핵방공호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심슨 가족 중에서도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아마도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의 뉴스 보도가 바트와 그의 친구들이 학교 시험을 피하기 위해 꾸민 장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짜 뉴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슨 가족이 핵전쟁을 예언한 에피소드는 이 에피소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95년에 방영된 다른 에피소드 리사의 결혼에서는 점쟁이가 제3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여러 미래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그 점쟁이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미국의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기는 하지만 이 심슨 가족의 예언도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 중 하나입니다. 9위. 가상현실. 2016년 10월 2일에 방영된 28시즌 2화 친구와 가족에서는 번즈 사장이 프링크 교수와 우연히 만납니다. 프링크 교수는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고 번즈 사장은 이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VR 기술은 디지털 공간의 가상의 세계나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버스 사장은 이 기술을 집으로 가져와 가상의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에피소드처럼 현실 세계에서도 가상의 가족이나 친구를 만들어 그들과만 소통하게 된다면 그것은 행복할까요? 번즈 사장은 심슨 가족을 자신의 가상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하며 자신이 호머를 대신하기 위해 호머를 쫓아냅니다. 스프링필드의 모든 주민이 VR 고글을 착용한 채로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즉, 미래에는 VR 기술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예언일 수 있습니다. 8위. 세뇌 음악. 2001년 2월 25일에 방영된 12시즌 14화 인싱크를 조심하라에서는 바트와 그의 친구들이 파티 포세라는 보이 밴드에 스카우트되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됩니다. 사실 그 보이 밴드는 음악을 통해 젊은이들을 세뇌의 해군에 입대시키려는 군사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집니다. 음악을 세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SF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7위. 타임머신. 6시즌 6화로 1994년 10월 30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고장난 토스터를 수리하려다가 실수로 타임머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과거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타임머신으로 과거나 미래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호머는 공룡이 있는 시대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나비 효과에 대한 충고를 떠올리지만 무심코 파리를 죽이고 맙니다. 이로 인해 네드 플랜더스가 독재자로 군림하는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원래 세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호머의 행동은 우주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만약 타임트래블이 가능해진다면 인류의 미래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을 예방하거나 역사적 비극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6위, 해킹당한 로봇. 심슨 가족에는 로봇과 관련된 여러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2005년 5월 15일에 방영된 23시즌 에피소드 미래의 크리스마스에는 의료 로봇이 등장합니다. 의료 로봇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로봇 의사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의료 로봇은 환자에게 기계적이고 차가운 대응을 하지만 인간 의사인 히버트 박사는 환자에게 공감하며 따뜻하게 대합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완전히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료 분야의 개선과 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의료 로봇이 해킹당해 환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로봇이 해킹당할 가능성은 큰 우려 사항입니다. 6시즌 에피소드 공포의 이치 스크래치랜드에서는 동물 캐릭터 로봇이 놀이공원의 어트랙션으로 등장합니다. 이 로봇은 오작동하여 방문객들을 공격하고 혼란과 파괴를 일으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로봇이 오작동해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습니다. 로봇이 더 발전하여 일상생활에 녹아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5위, 핵전쟁. 할로윈 스페셜 8 공포의 세계라고 불리는 할로윈 특집 시리즈에서는 프랑스가 스프링필드에 핵미사일을 투하합니다. 호머는 마지막 생존자가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9시즌 4화로 1997년 10월 26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리사에게 자신들은 쉘터가 있어서 괜찮다고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 쉘터는 마당에 있는 판지 상자로 밝혀집니다. 호머는 진짜 쉘터를 사기 위해 군용품 가게에 갑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스프링필드를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쉘터 안에 있던 호머는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몬스터라고 부릅니다. 방사능으로 인해 돌연변이가 된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의 미래 예측은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가 파괴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역시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 중 하나입니다. 4위, 제트팩. 이 에피소드는 2015년 3월 8일에 방영된 26시즌 16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위검 서장이 우연히 구입하지도 않은 운영 제트팩을 받게 됩니다. 배달원이 실수로 잘못 배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진짜 제트팩을 구매했는데 싸구려 이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군 장군에게 공격받게 됩니다. 위검 서장은 도망치려 하지만 장군의 병사들에게 제트팩이 격추당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경찰이 제트팩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제트팩이 격추되어 추락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마지가 이끄는 신자들은 도박으로 수리비를 충당합니다. 경찰이 제트팩을 사용해 공중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네요. 3위, 소련의 부활. 1998년 3월 29일에 방영된 9시즌 19화 캡틴 심슨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해고된 호머가 실수로 원자력 잠수함을 러시아 영해로 침입시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호머가 망명하려 한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유엔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는 소련이 해체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군대와 탱크가 전개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좀비처럼 부활합니다. 가설론자들에 따르면 소련의 부활에 대한 가설이 종종 제기되곤 했었습니다. 2위, 해리스 대통령. 11시즌 17화 리사 대통령의 백악관이라는 에피소드는 2000년 3월 19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실패한 어른으로 묘사되고 그의 여동생 리사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리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에는 농담처럼 여겨졌지만 몇 년 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실패한 어른으로 묘사된 바트는 최근 후보를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이고 트럼프 다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여성인 리사는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였던 해리스가 아닐까요? 놀랍게도 리사의 옷차림과 해리스의 옷차림이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에 불과한가요? 1위, 문명의 종말. 상점이 텅 비고 모든 도시가 정전되어 에너지가 없어지는 상황을 아무도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심슨 가족에서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입니다. 2013년 1월 6일에 방영된 24시즌 9화 호머의 트라우마. 이 에피소드에서는 호머가 부유한 사업가로 오인받아 세계의 종말에 대비하는 프레퍼스 모임에 초대됩니다. 프레퍼스는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하며 대재앙이나 세계의 종말에 대비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프레퍼스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지만 동시에 세계가 끝난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쉘터까지 만듭니다. 그러나 세계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머의 쉘터는 쓸모없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좀비 무리를 태운 운석이 지구에 접근합니다. 좀비와 운석 충돌. 둘 다 정말 상상하기 싫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보통은 아무도 믿지 않겠죠. 하지만 다음에 제시할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은 2021년 1월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부통령으로 취임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한편 이 장면은 2000년에 방영된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시즌 11, 17화의 한 장면으로 리사 심슨이라는 캐릭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라색 정장의 진주 목걸이 그리고 취임 연설 장면까지 매우 흡사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장면과 21년 후 실제 일어난 사건은 그 내용과 복장까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또한 1993년에 방영된 시즌 4 21화에서는 배달원이 기침을 하면서 어떤 바이러스를 소포에 넣고 이것이 나중에 세계적으로 폐렴을 일으키는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 2016년에 방영된 시즌 28 2화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상현실 VR 안경을 착용하고 생활하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이야기가 묘사됩니다. 2024년 2월 애플은 비전 프로라는 VR 기기를 출시하여 지금까지 없던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통합하는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기를 착용하고 걷는 모습은 8년 전 심슨 가족의 장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아직도 많고 이후에도 여러 사례를 소개하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미래의 사건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심슨 가족 제작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간 사회는 정말로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는 대체 누가 정한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슨 가족은 미국 폭스 TV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심슨 가족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사회 문제나 정치적 주제에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1989년 첫 방송 이후 35시즌 동안 700화 이상 방영되었으며 현재도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의 여러 에피소드 장면과 스토리가 왜인지 현실에서 여러 차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정치, 경제,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슨 가족은 미래 예언만화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언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 상황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의 추측이나 예측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 당시 상황으로는 전혀 추측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예측이 가능한 예언들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1995년에 방영된 한 장면에는 입력과 통화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와 같은 장치가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조차 없던 그 시절의 스마트워치의 탄생을 예언한 놀라운 장면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미래의 기술적 가능성을 예측하는 창의적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윈도우 95의 등장과 맞물려 이후의 컴퓨터와 장치의 발전은 전문가에서 일반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는 벤트 홀룸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6년 홀룸스트롬 교수는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미래 예언처럼 보이지만 홀룸스트롬 교수는 이미 노벨상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으며 애니메이션이 방영될 당시에도 언제든 수상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측이 가능한 예언들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상이나 추측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슨 가족이 미래 예언만화라 불리게 된 이유는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언에 있습니다. 처음 소개한 카멀라 해리스의 부통령 취임 당시 모습과 복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언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이런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1998년에 방영된 한 장면의 폭스는 월트 디즈니 회사의 일부라는 글자가 쓰인 간판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에게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21년 후인 2019년 월트 디즈니 회사는 폭스를 인수했고 폭스는 정말 월트 디즈니 회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1998년 당시에는 이러한 인수의 징후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심슨 가족은 이런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2007년에 방영된 심슨 가족 영화에서는 주인공 호머 심슨이 버린 물질로 인해 호수가 오염되고 가족이 도망가기로 결심합니다. 기차로 도망가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딸 리사는 어머니에게 대화가 정부에 의해 감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하지만 다음 장면은 미국 국가안보국 내부로 이동하며 직원들이 시민들의 대화를 엿듣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지 6년 후 미국에서 프리즘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이 사건은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대규모로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그 대상에는 미국의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정치인과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프리즘 프로그램이 알려진 것은 2013년이지만 당연히 이것이 시작된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의 장면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작팀의 누군가가 그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는 계획의 존재를 미리 알고 이를 영화 속에서 은근히 암시하려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도널드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 방영된 이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가 대통령이 된 후의 모습이 애니메이션으로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장소, 등장 방식, 사람들의 표정, 제스처까지 세부적인 부분이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또한 대선 투표 결과도 에피소드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실제 결과와 거의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장면에 등장한 간판에는 트럼프의 이름과 함께 2016, 2020, 2024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는 트럼프가 2024년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회나 정치 외에도 심슨 가족은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들자면 2024년 3월 26일 미국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에 컨테이너선이 충돌하여 다리가 붕괴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1996년에 방영된 에피소드를 한번 보시죠. 한 남자가 유엔 대표들을 겁을 주려고 합니다. 그가 리모컨의 스위치를 누르자 다리가 폭파된 듯 무너지고 유엔 대표 중 한 명은 매우 놀랍니다. 그러나 안경을 쓴 또 다른 대표가 저건 그냥 붕괴된 거야, 폭파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 일련의 대화가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 붕괴의 진정한 원인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고 사진을 보면 컨테이너선이 부딪힌 곳은 다리의 기둥이었지만 멀리 떨어진 다리 위에서 폭발처럼 보이는 불길과 연기가 목격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고의 배후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는 사건 사고들을 심슨 가족과 연결 짓는 것이 다소 억측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음에 소개할 몇 가지 사례도 매우 신기한 것들입니다. 2023년 6월 18일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관람하기 위해 출항한 오션게이트사의 잠수정 타이타노는 갑자기 지상과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며칠 후 타이타노의 파편이 깊은 바다에서 발견되었고 탑승한 5명의 승객은 실종 처리되었으며 곧 그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2006년에 방영된 심슨 가족의 한 에피소드가 다시 화제가 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호머와 메이슨이 심해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에 가라앉은 거대한 침몰선을 탐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호머가 타고 있던 잠수정이 거대한 침몰선에 부딪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심해 잠수정, 거대한 침몰선, 그리고 중간에 발생한 사고, 이것은 타이타노의 사고를 예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 심슨 가족은 과학 분야에서도 예언을 적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과학자들보다 14년 앞서 힉스 입자의 질량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입니다. 1998년에 방영된 이 장면에서 호머가 칠판에 공식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공식에는 힉스 입자의 질량을 예측하는 값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힉스 입자는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입자로 그 역할 때문에 신의 입자라고도 불립니다. 힉스 입자는 오랫동안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으나 2012년에 이루어진 실험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입자의 질량도 밝혀졌습니다. 1998년 당시에는 힉스 입자의 존재 여부조차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심슨 가족은 그 질량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장면은 심슨 가족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심슨 가족은 이토록 정확하게 미래의 사건을 예언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들이 정말로 예언을 한 것이라면 인간 사회는 정말로 어떤 규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일까요? 물론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심슨 가족이 이미 700회 이상 방영되었고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다 보니 가끔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많이 쌓이면 필연적으로 어떤 미래의 사건과 일치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실현되었고 앞서 말했던 예측이 가능한 예언들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었던 예언들까지 살펴본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들은 누가 한 것이고 그 예언들이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미래를 알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심슨 가족의 제작팀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닌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에는 약 60명의 작가가 있으며
매년 12월 초에 새 시즌의 아이디어를 짜기 위해 모입니다. 60명 중 거의 절반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나머지 멤버들도 대부분 명문대 출신입니다. 이들의 전공은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과학에서 금융학과 종교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또한 작가들에게는 충분한 창작의 자유와 높은 보수가 주어지며 덕분에 이 엘리트들이 연구실을 떠나 애니메이션 세계로 뛰어드는데 열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호머가 칠판에 쓴 힉스 입자의 질량 예측 공식은 물리학자로도 알려진 작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코엔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제작할 때 그는 힉스 입자의 질량을 계산하는 공식을 직접 고안해냈습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수준의 예측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진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된 작가팀이 과학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한 결과 미래의 사건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면 이는 예측으로도 볼 수 있는 예언이 탄생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재밌는 심슨과 한국의 연관성을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애니메이션은 원화, 동화, 채색, 배경 등의 주요 작업 단계로 제작되는데 심슨의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한국 업체의 한국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팍스TV에서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이를 한국 애니메이션 업체인 에이콤 프로덕션에서 받아 원화와 동화, 채색, 배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심슨 가족에는 그런 예측성 예언들 말고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측 불가능한 예언들이 있었죠. 그러한 예언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심슨 가족에서 묘사된 내용 자체에서 힌트를 찾으려다 보면 어떤 비밀결사단체와 관련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시즌 6 12화에서는 호머가 두 동료가 비밀결사인 스톤커터의 멤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 스톤커터는 현실 세계에 잘 알려진 바로 그 조직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단체는 중세말 유럽의 석공조합에서 발전한 조직으로 그 이름은 돌을 자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것을 영어로 말해보면 바로 스톤커터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비밀 기지에서 그 로고도 등장합니다. 또한 미국 초대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대통령들이 거의 모두 스톤커터의 일원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에피소드 속에서 멤버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 역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가사에는 누가 영국 왕실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다. 누가 아틀란티스를 사라지게 했는가? 우리다. 누가 화성인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가? 우리다. 누가 전기차를 억제하고 있는가? 우리다. 누가 아카데미 시상식의 선정을 조종하고 있는가? 우리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그 비밀결사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심슨 가족이 수십 번에 걸쳐 정확한 미래 예언을 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실마리는 바로 예측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측 프로그래밍이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다가올 변화를 대중이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방식을 뜻합니다. 영화, TV, 만화, 책 같은 매체들은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창구로 그 안에 담긴 스토리나 설정이 사람들의 잠재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큰 변화나 정책이 실제로 일어날 때 대중은 기존에 접한 정보 덕분에 그 상황을 당황하거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심슨 가족이 수십 번의 정확한 예언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큰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미리 힌트로 제시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사회가 누군가가 설계한 큰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가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도 이 내용을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을 호피족, 내가 본 미래의 타츠키료, 한반도의 정감록, 격압유록 등 여러 예언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에는 어떤 심슨의 예언이 이루어질지 기대됩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